여러분은 어린 시절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부모님이나 형제를 깨운 경험이 있었나요? 특히 화장실이 집 밖에 따로 있던 옛날 주택이나 시골 할머니 댁의 경우 화장실 문 밖에서 지켜달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고 가버리진 않았는지 계속 말을 걸면서 확인하곤 했죠.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이런 이야기 떠오르는 걸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말이에요. 이불 밖을 나가는 게 무서워서 끝까지 참아보려다 결국 이불에 지도를 그린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면 누군가 놀래키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소리 지르던 기억. 그렇게 어릴 때 무서웠던 경험 때문에 계속 트라우마가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어둠이 싫고 밤이 무섭다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런데 한국에 온 덕분에 어둠을 무서워하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외국인도 있는데요. 독일 출신 소피아 씨의 이야기 함께 볼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밤을 무척 싫어했어요. 아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게 정확하겠죠? 내가 8살이었을 때 할로윈 축제를 맞아 동네 아이들과 밤거리로 나섰을 때 갑자기 호박머리를 쓴 무서운 존재가 우리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난 그때 너무 놀라 아끼던 인형까지 버려두고 울며 도망을 치다가 비탈길에서 굴러 크게 다치게 되었답니다. 그 바람에 한 달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죠. 그 뒤부터 밤마다 호박머리에 쫓기는 꿈을 꾸고 내가 버려두고 간 인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울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행여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정도로요. 자라면서도 가끔씩 부모님 차에 타서 바라보는 밤거리의 삭막한 풍경도 어릴 때 트라우마를 자극하곤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는 을씨년한 거리,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아침이 되어 해가 뜨기를 기다리곤 했죠.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나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있는 드레스덴까지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죠. 독일의 기차는 시도 때도 없이 연착되거나 운행 취소가 될 때가 많다 보니 한밤중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어둠이 깔린 기차 안에서 계속 치근거리는 술 취한 남자 때문에 식당 차로 피해 오는 내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게다가 역에 마중 나오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약물 중독자 같은 남자들의 추행 때문에 난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가 되었답니다. 안 그래도 밤을 무서워하는데 지저분하고 무서운 남자들이 몸을 슬쩍 만져대면서 더러운 농담을 하니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뛰었고 나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부모님 차에 타고 나서도 한참이나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또 한 번은 남자친구와 함께한 파리 여행에서 야경을 보러 가자는 남자친구에게 이끌려 나갔다가 노숙자들에게 둘러싸여 정신 차려보니 소지품과 지갑을 전부 도둑 맞아 버렸죠. 이런 일들이 계속 트라우마가 되어 저녁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어딜 가도 밤은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 그저 약물 중독자나 범죄자들이나 밤을 사랑한다는 생각뿐이었고요. 그 때문에 남자친구도 밤에는 접근을 거부하고 해가 떠 있을 때만 관계를 원하는 나를 이상한 성벽을 가졌다고 오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일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된 후 내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음침하고 어두운 유럽의 밤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다른 한국의 밤. 마치 판타지 세계에 온 줄 알았다니까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밤거리는 어딜 가도 에너지가 넘치고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느낌. 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았어요. 밤에 보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낮에 볼 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듯 했고요. 어두물거리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밤이 오는 걸 기다리며 낮에 일하는 사람들 같았죠. 한국인 동료가 퇴근한 후 요가와 플룻을 배우고 밤에는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저녁에 치과에 들러 치료를 받거나 안과에 가기도 하는 독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삶의 방식에 상식이 파괴되는 느낌이었고요. 오후 4시면 커피숍이 문을 닫는 유럽과 달리 퇴근하고 한국인 동료 손에 이끌려 커피숍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테이블에 귀중품과 지갑을 아무렇게나 늘어놓고 자리를 맞는 사람들을 보며 괜히 나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렇게 훔쳐가기 좋게 놔뒀는데
왜 아무도 가져가지 않지? 하고 의아해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스마트폰이나 지갑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빈자리가 있는지만 신경 쓰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별나라 사람들 같아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앞거는 바로 야시장의 모습이었죠. 세상에, 이 늦은 시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떠들썩하고 사람 냄새나는 분위기. 다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방과 비닐봉지가 열린 채로 경계 없이 다니는 모습. 한국의 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듯 여자나 아이도 아무렇지 않게 한밤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즐기는 광경. 언제 어딜 가도 안심할 수 있는 한국의 치안과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 덕분이겠죠. 그런 광경을 보고 난 느꼈어요. 여기선 밤이 위험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부터 나는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밤에 대한 트라우마를 조금씩 떨쳐낼 수 있었답니다. 누구나 밤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의 반이 넘는 밤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지난날이 너무나 아까워졌거든요. 이건 한국에 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두 시간씩 하는 밤 산책이 그렇게 즐거워질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난 매일 한국의 밤거리를 눈에 담기 시작했고요. 어떤 날은 편의점에 들어가 이런저런 군것질을 하며 보내고 어느 날은 카페에서 산 음료수를 들고 늦은 밤까지 한강변을 혼자 걷다가 출출하면 라면 자판기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요. 또 전철이 끊기는 시간까지 수도권 전철을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답니다. 어느새 밤을 무서워하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환경이 무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심각하게 한국 정착을 고민 중이랍니다. 다시 유럽에 돌아가게 되면 해가 지고 나서 어둠이 깔린 후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저 공허하게 보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똑같은 하루라도 얼마나 길게 보낼 수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알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요. 과거 기차도 전기도 없던 시절이라면 해가 지는 대로 하루가 끝나버리곤 했지만요. 지금 한국에서의 하루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길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밤에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 때문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나 원하면 무엇이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국의 밤에 도취되어 놀라움을 표하곤 하죠. 그 밖에도 많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맛본 한국의 밤에 대한 경험을 온라인과 SNS에 공유하곤 하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밤 9시에 잠자리에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밤 9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유럽 어딜 가도 여행자가 밤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위험한 유흥가를 빼면 불도 다 꺼져 있고요. 그런 곳에 여자 혼자 간다는 건 호랑이 굴에 잡아먹히러 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여자 혼자 한밤중에도 어디든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여행 올 때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기분이라니까요. 한국에 있으면 밤과 낮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왜냐면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밤에도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새벽 1시에 아이스크림을 문 앞으로 배달해주고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 새벽 3시에 무인 매장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 나라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한밤중에 무인 매장을 들어가 보면 실수로 놓고 간 신용카드가 한가득 쌓여 있어. 카드 주인 보고 알아서 찾아가라면서 말이야. 그걸 보는 순간 도대체 한국인들은 제정신인가 싶었지. 이태리 같으면 아마 매장에 있는 모든 물건이 밤새 사라질 거야. 그리고 신용카드는 마피아들의 손에 들어가 유용하게 쓰이겠지.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기 카드가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한국의 밤을 정말 사랑해요. 많은 도시들이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밤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다르죠. 나폴리도, 뉴욕도, 프라하도, 파리도 눈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막상 내가 밤에 할 수 있는 건 멀리 안전한 곳에서 그저 눈으로 경치만 감상할 수 있을 뿐이에요. 직접 경험하기엔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고 늦은 밤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다르죠.
늦은 밤에도 하고 싶은 건 다 즐길 수 있고 직접 체험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 내용도 새벽 1시에 카페에서 올리고 있답니다. 네, 한국에 와서 밤에 대한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밤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는 소피아 씨의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유럽과 한국의 정말 큰 차이가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점입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이 밤이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쉬기 싫어도 쉬어야 합니다. 강제 휴식이죠. 집에서 시간 죽이고 멍 때리는 거. 극소수 관광지를 제외하면 가게부터 거의 모든 시설이 보통 4시 5시면 문 닫는데 뭘 하겠습니까? 괜히 밤에 나가서 돌아다녀 봐야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갱들이나 만나는 거죠. 재수 없으면 사건 사고란에 실리는 거고요. 즉 한국의 밤과 유럽의 밤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유럽의 밤은 눈으로 보기엔 좋아도 내가 즐기긴 어렵다는 것. 한국의 밤은 누구나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는 살아 숨쉬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많은 요소들이 깔려 있죠. 세계 최고의 치안, 세계 최고의 인프라, 세상 누구보다 24시간을 낭비 없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기질 등등. 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의 결실이 모인 결과겠죠. 24시간 365일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프라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진정한 복지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의 소중함을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 번쯤 돌이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